새벽 3시입니다. 예루살렘 총리 관저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뉴스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 자료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총리 관저에 경보가 울린 걸까요? 한국 문제인데요.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나라가 있지. 그날의 문서를 열어라. 봉인 금고였어요. 아무도 함부로 열 수 없는 곳이죠. 50년간 잠겨있던 금고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2008년 가자 작전 지원 기록도요. 먼지를 털어냈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친필 편지 한 장이요. 같은 처지에 작은 나라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인이 쓴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겁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요. 아무도 몰랐던 순간에요. 탄약을 보냈고 의약품을 보냈어요. 공개적으로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빚이 있었던 겁니다. 갚지 못한 빚이요. 지금 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때문에요. 70년 동맹국 때문이었죠.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70년 우방을 배신할 건가요? 아니면 빚을 갚을 건가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형제동맹 검토 보고서를 써라. 내일 아침까지. 12시간이요. 12시간 안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선택이요. 도대체 70년 전 한국은 이스라엘한테 뭘 해준 걸까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미국을 버리고 한국 편을 들 건가요? 지금부터 그 12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린 선택이요. 의리와 계산 사이에서 찾은 답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봉인된 금고가 열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나 베냐민입니다. 38살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경제안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개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관저 회의실이 긴박했습니다. 장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잠옷 차림도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급하게 온 거였죠. 벽면 스크린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한국산 첨단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긴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수입 금지였습니다. 재무장관이 소리쳤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한국 없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첨단 산업의 절반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져요. 연쇄 효과였습니다. 보수파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미국 편을 들어야지. 우리 동맹이잖아. 70년 우방이라고. 한국? 미안하지만 선택의 문제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실주의자였죠. 감정은 없었어요.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총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리나, 자료 준비했나? 네. 대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죠. 탄약이 떨어지고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미국은 도와줬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못했죠. 아랍 국가들 눈치 보느라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배 한 척이 하이파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 배를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한국 화물선입니다. 1973년 10월 12일 도착했어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탄약과 의약품이었습니다.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국 이름으로 왔어요. 공개적으로요. 아랍 국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요. 자기들도 전쟁 겪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재무장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몰랐어. 전혀 몰랐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밀이었거든요. 한국이 요청했대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요. 떠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200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 지하터널 작전이요. 우리가 하마스 터널을 무너뜨릴 때였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수강이 필요했거든요. 터널 파괴용 관통탄을 만드는 데 쓰는 거요. 급했어요. 한 달 안에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국한테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대요. 석 달 걸린대요. 너무 늦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어요.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연락 왔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요. 특수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착했어요. 무상이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계약서도 없었고요.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필요하니까요. 친구니까요. 이유는 그게 다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1973년 탄약 지원, 1980년대 전자부품 협력, 1990년대 통신 기술 공유, 2000년대 사이버 보안 협조, 2008년 특수강 지원. 끊임없었어요. 한국은 계속 우리를 도왔습니다. 조용히요. 대가 없이요. 보수파 장관이 반박했어요. 지금은 2025년이야. 52년 전 일이라고. 세상이 바뀌었어. 미국을 건드리면 우리가 끝장나. 동맹이 뭔지 알아? 힘 있는 놈 편을 드는 거야. 현실을 봐.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끝장이요?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끝입니다. 장관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누가 도왔죠? 기억합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수천 년 전 일도 기억하는데 50년 전 은혜를 잊으란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흥분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옳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을 버리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리나 형제동맹이라는 게 가능한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검토했어요. 양자협정으로 체결 가능해요. 상호 방위는 아니지만 경제 안보 공동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공유하는 거죠. 관세 충격을 나눠 갖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어요. 미국 반응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폭발할 겁니다. 압박할 거고 협박할 거예요. 지원을 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미국도 계산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잃는 게 이득인지요. 중동에서 유일한 우방인데요. 보수파가 비웃었어요. 꿈 같은 소리. 미국이 우릴 포기 못한다고? 우리가 뭔데? 작은 나라일 뿐이야. 반박했습니다. 작아도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있어요. 정보력도 있고요. 미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의존이죠.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나 형제동맹 검토 보고서를 써. 내일 아침까지. 가능성과 위험성 전부 담아. 숫자로 보여줘. 감정 빼고 냉정하게. 그럼 내가 판단하겠어. 네.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싸운 겁니다. 지쳤어요.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7시간 안에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문서를요.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증시 폭락, 삼성전자 15% 하락, LG 20% 급락. 공황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이 터진 지 석 시간 만에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찍은 거였어요. 노년층이 나왔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기술 개발했을 뿐인데. 왜 우릴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표정이 제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욤키프루 전쟁 때 제 할아버지도 저런 표정이었대요. 무력했던 거죠. 강대국들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요. 작은 나라의 서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겪었고 한국도 겪고 있었어요.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변수를 입력했어요. 한국 반도체 수출 감소 30%, 배터리 수출 감소 40%, 연쇄 효과 계산.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첨단 산업 생산 감소 22%, GDP 성장률 마이너스 1.3%, 실업률 상승 3.7%. 한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반쯤 멈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공급망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한국 부품 없으면 이스라엘 제품도 못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섹션은 위험 분석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썼어요. 한국 편을 들면 미국이 압박할 겁니다. 군사 지원 축소 가능성 20%, 경제 제재 가능성 30%, 외교적 고립 가능성 15%. 숫자로 정리했어요. 감정 빼고요. 두 번째 섹션은 기회 분석이었습니다. 한국과 형제 동맹 체결 시 얻는 것들이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 중동과 아시아 연결 신실리콘 벨트 완성. 경제적 이득도 컸어요. 장기적으론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이 제일 중요했어요.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봤어요. 국제 신뢰도 상승, 도덕적 권위 확보, 작은 나라들의 지지 확보. 숫자로 환산하긴 어렵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쓰다가 멈췄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서였죠. 제 보고서가 국가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잘못 쓰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비공개 기술 공유 합의안 유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읽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보수파 장관들이 미국이랑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이버 기술을 미국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받는 거였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을 팔아넘기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 정보도 같이 넘기기로 돼 있었습니다. 한국이랑 공동 개발한 것들이요. 배신이었어요. 이중 배신이었습니다. 한국도 배신하고 우리 국익도 배신하는 거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 비서실이요. 긴급 사안이에요. 총리님께 직접 보고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비서관이 당황했어요. 아직 새벽인데요. 상관없어요. 깨워주세요. 국가 안보 문제예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총리였습니다. 뭔데 이렇게 급해? 유출된 합의안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파가 미국이랑 뒷거래하고 있어요. 한국 정보까지 팔려고 해요. 막아야 합니다. 총리가 침묵했어요.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아침 강요 회의에서 다루지. 보고서는 준비됐나? 거의요. 1시간 안에 완성합니다. 대답했어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리나, 내 판단을 믿어. 객관적으로 써.
하지만 내 신념도 담아. 냉정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둘 다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신념을 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힘 있는 자 편에 설 것인가, 은혜 갚을 자 편에 설 것인가. 전자는 단기 안정이고 후자는 장기 신뢰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약자였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죠. 어떻게요? 신뢰로요.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명성으로요. 그게 우리 힘이었습니다. 지금 그 힘을 버릴 건가요? 단기 이익 때문에요? 한국은 우리를 70년간 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대가 없이요. 이제 한국이 힘들 때예요.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잇는 나라구나. 믿을 수 없구나. 그럼 누가 우릴 도와줄까요? 다음번 위기 때요? 형제동맹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닙니다. 가치의 선언이에요. 작은 나라끼리 돕는다는 원칙이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의리의 논리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외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장서야 해요. 그렇게 썼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새벽 7시였습니다. 30페이지였어요. 숫자, 그래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 모든 걸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봤어요.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너무 이상주의적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보냈습니다. 총리실 이메일로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형제동맹 검토 보고서 리나 베냐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결정은 총리 몫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형제동맹이 체결될까요? 아니면 현실에 굴복할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누가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몰랐지만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한국 목소리였어요. 리나 베냐민 분석관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기억합니다. 한국이 우릴 도왔던 걸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약속은 못하지만 싸우고 있어요.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어요.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피곤해서일까요? 아니었어요. 감동해서였어요. 작은 나라끼리의 연대가 아름다웠거든요. 강대국 눈치 안 보고 서로 손잡는 모습이요. 이게 진짜 외교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총리실에 다시 소집됐어요. 긴급 강요 회의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들 읽었거든요. 찬반이 갈렸어요. 격렬한 토론이 예상됐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리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숫자도 탄탄하고 논리도 명확해요. 하지만 질문이 있어요. 리나 정말 가능한가? 미국 압박을 견딜 수 있나? 현실적으로 말해봐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미국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어요. 첫째, 기술력이에요. 이스라엘 사이버 안보 기술은 세계 최고죠. 미국도 필요해요. 둘째, 정보력입니다. 중동 정보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함부로 못해요. 재무장관이 거들었어요. 리나 말이 맞아요. 우린 약하지 않아요. 작지만 강해요. 미국도 그걸 알아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의존이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면 미국도 계산할 겁니다.
이스라엘 잃는 게 이득인지요? 보수파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미국이 정말 지원을 끊으면 어쩌려고요? 중동에서 우리 혼자예요. 적들이 사방에 있고요. 미국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이상만으론 안 돼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은혜는요? 빚은요? 한국이 우릴 도왔을 때 계산했나요? 이득 따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도왔어요. 같은 처지니까요. 작은 나라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계산만 하면 영혼이 없어져요. 국가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손을 들었어요. 진정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위험도 있고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리나 카드를 2장 준비했다고 했지? 의리 카드랑 실리 카드요. 보여줘요. 구체적으로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 형제동맹의 실리적 가치예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선이 그어졌어요. 신실리콘 벨트예요.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설계 기술과 한국 제조 기술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공동 연구개발 비용 절감 40%, 생산 효율 증가 60%, 시장 점유율 상승 25%.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어요. 게다가 중동 시장 진출도 쉬워져요. 한국 제품이 이스라엘 브랜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카드, 윤리적 리더십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작은 나라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위스, 대만, 뉴질랜드. 모두 선진국이에요. 하지만 작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었습니다. 신뢰예요. 대답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은혜를 갚는 민족이라는 명성이죠. 형제동맹은 그 명성을 더 높여요. 세계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의리 있는 나라구나. 믿을 수 있구나. 재무장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경제도 되고 명분도 서요. 양쪽 다 이득이에요. 왜 진작 생각 못했죠?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다변화예요. 리스크 분산이죠. 보수파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그래도 미국 반응이 문제예요. 당장 내일 뭐라고 할지 뻔해요. 압박할 거고 협박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려고요? 답이 있어요? 총리를 쳐다봤습니다. 결정을 재촉하는 눈빛이었어요. 총리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 예루살렘 선언을 준비합니다. 한국과 형제동맹 체결을 공식 발표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결정이 난 겁니다. 보수파가 소리쳤어요. 총리님, 재고해 주십시오. 너무 위험해요.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우리는 빚을 갚는 민족입니다. 끝났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냈어요. 형제동맹이 체결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총리가 결단을 내렸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리나, 수고했어요. 내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요. 숫자도 좋았지만 마음이 더 좋았어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의리를 아는구나 싶었어요. 고마워요.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분석관으로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할아버지 생각도 났어요. 욤키푸르 전쟁 때 한국 배가 와서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대요. 탄약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건 한국 덕분이에요.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총리가 놀랐어요. 내 할아버지가요? 몰랐네. 개인적 이유도 있었구나. 그래도 좋아요.
때론 개인적 동기가 더 순수해요. 계산 없으니까요. 리나, 앞으로도 이렇게 일해줘요. 머리와 가슴 둘 다 쓰면서요. 네.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형제동맹 세부 조건 협의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국 협상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해주시는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총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기억합니다. 1973년도, 2008년도요. 한국이 우릴 도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형제동맹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에요. 가치의 선언이죠. 작은 나라끼리 지키는 약속이에요. 함께 갑시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국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친구예요. 형제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이런 순간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국가 간에도요. 협상이 시작됐어요. 공동연구기금, 기술연구소, 공급망 방파제, 윤리헌장. 하나씩 합의해 갔습니다. 빨랐어요. 양쪽 다 진심이었거든요. 계산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석 시간 만에 초안이 완성됐어요. 내일 최종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보수파 장관을 마주쳤습니다. 리나, 내가 이겼어. 인정해. 하지만 조심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폭풍이 올 거라고. 알아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피할 순 없어요. 맞서야죠. 우리가 오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폭발할 거예요. 예루살렘 선언이 나가면요. 세계가 놀랄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아닌 한국 편을 들었다고요.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내일 이 도시에서 역사가 쓰여요. 형제동맹이라는 새로운 외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웠지만 기대됐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벌써 알았나 싶었습니다. 받았어요. 대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리나 분석관, 내일 만나고 싶습니다. 긴급 사안이에요. 오후 3시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거절할 수 없는 투였어요.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끊었어요.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미국은 강했거든요.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섰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뻔했거든요. 협박이죠. 회유도 있을 거고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국무부 관계자 둘이 더 있었어요. 셋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압박이었어요. 심리전이죠.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어요. 겁먹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됐거든요. 대사가 먼저 말했어요. 리나, 들었어요. 예루살렘 선언이라는 걸 준비한다면서요? 한국이랑 형제동맹이요? 놀라운 결정이네요. 미국이랑 상의도 없이요. 70년 우방한테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권국가예요. 외교 결정은 우리 권한이죠. 미국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물러서면 안 됐거든요.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권한이요? 좋아요. 그럼 책임도 지셔야죠. 형제동맹 체결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미국 지원이 줄어들 겁니다.
군사 원조, 정보 공유, 외교 지원. 모든 게 재검토돼요. 이스라엘 혼자 버틸 수 있나요? 협박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기술력 있고 정보력 있어요. 미국 도움 고맙지만 의존은 아니에요. 상호 관계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해요. 중동에서요. 그걸 아실 겁니다. 대사가 비웃었어요. 자신감 대단하네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로켓 쌓고 있고요. 하마스도 재무장 중이에요. 적들이 사방에 있는데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버틸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70년간 그래왔어요. 전쟁도 이겼고 테러도 막았어요. 미국 도움이 컸지만 싸운 건 우리예요. 우리 군인들이 피 흘렸어요. 미국 군인 아니고요. 우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에 툭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 핵심 엔지니어 명단이에요. 미국 입국 제한 검토 중이에요. 형제 동맹 체결하면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기술 교류가 막히는 거죠. 그럼 어쩔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달랐어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했어요. 그럼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이버 기술 미국 이전을 재검토하겠어요. 정보 공유도 축소하고요. 상호주의예요. 대사가 화를 냈습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미국을요? 협박이 아니에요. 대답했습니다. 대등한 관계예요. 미국이 압박하면 우리도 대응해요. 당연한 거죠. 일방적 관계 아니니까요. 동맹은 서로 존중해야 해요. 강요가 아니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나, 왜 이러는 겁니까? 한국이 뭐길래요? 미국보다 중요해요? 70년 우정을 버릴 만큼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보세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을 말하기로 했어요. 대사님, 우린 빚을 갚습니다.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1973년 욤키프르 전쟁 때 탄약 보내줬어요. 미국 이름으로 아니고 한국 이름으로요. 공개적으로요. 아랍 국가들 눈치 안 보고요. 2008년 가자 작전 때도 도와줬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특수강 보내줬어요. 무상으로요. 계약서도 없이요. 그냥 친구니까요. 필요하니까요. 이게 한국이에요. 조용히 돕는 나라죠. 떠벌리지 않는 나라고요. 이제 한국이 힘들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요.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잇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수천 년간 은혜를 기억한다고 자랑했는데요. 이제 와서 있는 건가요? 대사가 말이 없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도 조용했어요. 제 말이 먹혔나 싶었습니다. 더 말했어요. 대사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출애굽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요. 누가 도와줬죠?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가 고통받으니까요. 약했으니까요. 한국도 그래요. 계속했습니다. 약한 나라예요. 분단됐고 전쟁 겪었고 가난했어요. 그래도 우릴 도왔어요. 자기들도 힘든데요. 왜요? 같은 처지니까요. 작은 나라니까요. 이게 진짜 동맹 아닌가요?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요. 대사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나, 당신 말 이해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감정으로 외교하면 망해요. 계산해야 해요. 이익 따져야 하고요. 이상만으론 나라 못 지켜요. 미국이 그래서 강한 겁니다. 계산도 했어요. 대답했습니다. 제 보고서 봤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신실리콘 벨트 완성되면 이스라엘 GDP 3% 상승해요.
한국 제조랑 우리 설계가 합치면 무적이에요. 실리도 챙기는 겁니다. 의리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전략적 가치도 있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의존도 낮추는 효과예요. 다변화죠. 리스크 분산이고요. 한쪽만 바라보면 위험해요. 미국이 언제 방향 바꿀지 몰라요. 지금처럼요. 한국 때리듯이 우리도 때릴 수 있어요. 대비해야죠. 국무부 관계자가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을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70년 동맹인데요. 신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안 해요. 국가는 영원한 친구 없어요. 영원한 이익만 있죠. 처칠이 한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설득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형제 동맹 체결하면 모든 지원 끊겠어요. 군사, 경제, 외교 전부요. 각오하세요. 이스라엘이 후회할 겁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대사님. 불렀어요.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미국은 강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강함만으론 존경 못 받아요. 의리 있어야 해요. 약속 지켜야 하고요.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하는 짓 세계가 봐요. 강자가 약자 괴롭히는 거요. 멋있어 보여요? 대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도 따라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렸어요. 방금 미국 대사한테 정면으로 맞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양심에 따라서요. 이제 총리한테 보고해야 했습니다. 미국 반응을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국민들, 이스라엘 지지 집회 열어. 서울 광화문에 5,000명 모여. 감사 플래카드 들고. 클릭했어요.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릴 형제라고 불러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요. 같은 핏줄도 아닌데요. 하지만 형제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연결됐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어요. 리나 뉴스 봤니? 내가 한 일 맞지? 형제 동맹 말이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 할아버지가 욤키푸르 전쟁 때 한국 탄약으로 살아났거든. 우리 가족이 여기 있는 건 한국 덕분이야. 고마워, 리나. 보답해줘서. 고모.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우리 가족 빚 갚은 거예요. 고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둘이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오래요.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구나. 미국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한국이 고마워하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면 됐어요. 그게 진짜 외교구나 싶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미국 대사관 다녀온 거요. 어떻게 됐어요?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협박받았어요. 하지만 안 물러섰어요. 우리가 옳으니까요. 동료들이 박수쳤습니다. 용기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압박이 더 세질 겁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형제동맹 체결 D-1이요. 내일이면 역사가 만들어져요. 예루살렘 선언이 발표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았어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이요.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미국발 폭탄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핵심 엔지니어 미국 입국 제한 검토. 사실상 기술 교류 차단이에요.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발표였어요.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기술자 비자 심사 강화.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검토.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본질은 명확했어요. 한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못 가면 기술 교류가 막혀요. 실리콘밸리랑 단절되는 거죠. 한국 경제가 더 무너질 거예요. 우리도 영향받고요. 어떡하죠? 저한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리나, 대책 있어요? 총리가 물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대답했어요. 긴급 보호조치 방안을요.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첫 번째, 한국 기술자 이스라엘 초청 프로그램이에요. 설명했습니다. 미국 못 가면 이스라엘로 오세요. 우리가 받아요. 연구 비자 발급하고 거주 지원하고 프로젝트 제공해요. 미국 아니어도 연구 가능하게요. 두 번째, 법무팀 특별 대응반 구성이에요. 계속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으면 우리가 법적 대응해요. 국제법 위반 소송 제기하고 인권위원회 제소하고요. 조용히 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팀 동향 파악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추가 조치 나오면 즉시 대응하고요. 선제적으로 막는 겁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실행하세요. 리나, 내가 총괄해요. 법무, 정보팀이랑 협력해서 한국 기술자 보호하세요. 우리 손님이에요. 지켜야 해요. 네.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실행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5명, 정보부 분석관 3명, 외교부 담당자 2명. 총 10명이었어요. 긴급 태스크포스였습니다. 24시간 가동이요. 한국 외교부랑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 조치랑 우리 대응 방안을요. 한국 담당자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우리 손님이에요.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미국이 함부로 못하게 할 겁니다. 법적으로 싸울 거고 외교적으로 압박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오후에 한국 엔지니어 10명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비자 거부당한 사람들이요. 연구 프로젝트 참여 못하게 된 거였어요. 막막했대요. 어디 가서 연구하나 싶었대요. 그때 이스라엘 제안이 온 겁니다.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악수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국한테 버림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주네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숙소로 안내했어요. 텔아비브 연구소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어요. 가구도 다 있었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연구하셔야 하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녁에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자들이랑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서먹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기술 얘기하면서요. 언어는 영어였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한 이스라엘 연구자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 대단해요. 배우고 싶어요. 같이 일하면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이스라엘 설계도 최고잖아요. 서로 배우면 되죠. 시너지 날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리나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궁금해요.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신세만 졌는데요.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릴 많이 도와줬어요. 1973년에도 2008년에도요. 아무도 몰랐을 뿐이에요. 한국이 조용히 도와줬거든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형제잖아요. 형제는 어려울 때 돕는 거죠. 한국 엔지니어가 울먹였어요. 몰랐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친구구나. 형제구나. 고마워요. 한국 돌아가면 다 얘기할게요. 우리 후배들한테요. 이스라엘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예루살렘 선언이 발표되거든요. 최종 문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랑 공동 작업이요. 화상으로 연결했어요. 한국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핵심 문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은혜를 잇는 달이다. 좋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가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다 담겼어요. 기술을 경쟁 도구로 쓰지 말자는 거죠.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역사적 문서를 만든 거거든요. 형제동맹 협정서요. 공동연구기금 100억 달러, 판교와 하이파 기술연구소 동시 개소, 공급망 상호 방파제, 기술윤리 헌장. 모든 게 명시됐어요. 특히 윤리 헌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술은 힘의 도구가 아니라 연대의 수단이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가 아니라 약자끼리 손잡는 달이다.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가치도 지킨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이행한다. 선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밤이 고요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내일 이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형제동맹의 시대요. 작은 나라들이 손잡는 시대죠. 강대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대요. 수천 명이 모였다고요. 은혜는 갚는다는 플래카드를 들고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 촛불을 들고요. 한국 국기도 보였습니다. 태극기요. 감사해요 한국. 형제의 나라.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어요. 이게 민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부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원하는 거예요. 형제 동맹을요. 의리 있는 외교를요. 은혜를 갚는 나라를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됐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날이니까요. 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양심에 따라 일했으니까요. D-Day였습니다. 예루살렘 국제 컨퍼런스 홀이요. 오전 10시 시작이었어요. 각국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개 넘는 방송사요.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어요. 전 세계 생중계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발표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성공하면 새로운 외교의 시작이고 실패하면 외교 참사였습니다. 총리가 무대에 올랐어요. 한국 대표도 함께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섰어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손잡는 순간이요. 중동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거였어요.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한국과 형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에요. 가치의 선언입니다. 작은 나라끼리 지키는 약속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약속이에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1973년 흑백 영상이요. 한국 화물선이 하이파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이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총리가 설명했어요.
욤키프루 전쟁 때 한국이 우릴 도왔어요. 탄약과 의약품을 보냈죠. 공개적으로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2008년 가자 작전 자료요.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2008년에도 한국이 도왔어요. 특수강을 보냈죠. 무상으로요. 계약서 없이요. 그냥 친구니까요. 이게 한국이에요. 조용히 돕는 나라죠.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기밀이었으니까요. 처음 공개되는 거였어요. 언론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특종이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숨겨진 우정이요. 한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도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말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기술 협력으로 도와줬고 외교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조용히요. 떠벌리지 않고요. 진짜 친구처럼요. 지금 한국이 힘듭니다. 계속 말했어요.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손 내밀어 줬어요. 형제동맹을 제안했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리를요. 둘이 서명했습니다. 형제동맹 협정서예요.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조인이 끝났어요. 악수했습니다. 오래 잡았어요. 진심이 담겼습니다. 총리가 핵심 조항을 발표했어요. 첫째, 공동연구기금 1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안보 분야 공동 개발이에요. 둘째, 판교와 하이파 기술 연구소 동시 개소. 내년 상반기 목표예요. 셋째, 공급망 상호 방파제. 관세나 제재 충격을 나눠 갖는 겁니다. 마지막 조항이 제일 중요했어요. 기술 윤리 헌장이요. 총리가 읽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은혜를 잇는 달이다. 힘의 도구가 아니라 연대의 수단이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무기가 아니라 약자끼리 손잡는 달이다. 선언이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서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동한 거였죠. 언론도 박수쳤습니다. 냉정해야 할 기자들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아름다운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하나 더 떴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였어요. 1973년 사진이요. 한국 배에서 탄약 상자를 내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었어요. 20살쯤 됐을까요? 내레이션이 흘렀어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진 속 군인 중 한 명이 제 할아버지예요. 말했어요. 욤키프루 전쟁 때 탄약이 떨어져서 죽을 뻔했대요. 그때 한국 배가 왔어요. 탄약을 싣고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뿐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살았어요. 한국 탄약 덕분에요. 그 사람들 자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한국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을 도와야 해요. 계속 말했습니다. 빚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빚이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의리로 갚아야 해요. 형제로서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객석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론도 카메라를 내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대표도 울고 있었어요. 총리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혼자 울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첫 질문은 미국 언론이었습니다. 미국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압박이 있을 텐데요. 총리가 답했어요.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린 주권국가예요. 외교는 우리가 결정해요. 미국 눈치 볼 일이 아니죠. 유럽 기자가 물었어요.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총리가 쟤를 가리켰습니다. 리나 설명해줘요. 무대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실리콘 벨트가 완성되면 양국 GDP가 상승해요. 이스라엘은 3%, 한국은 2%요. 공급망도 안정되고 기술 경쟁력도 높아져요. 실리도 챙기는 겁니다. 아시아 기자가 질문했어요. 다른 나라도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총리가 답했어요. 형제 동맹은 열려 있어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작은 나라끼리의 연대죠. 힘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뭉치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언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역사적 형제 동맹 체결. 은혜를 기억하는 외교. 새로운 시대 열렸다. 긍정적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리나. 당신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제 할아버지 이야기요. 우리 가족 이야기고요. 총리도 왔습니다. 잘했어. 리나. 자랑스러워.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과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총리님이 결단하셨어요. 용기 내셨고요. 저는 돕기만 했어요. 총리가 웃었습니다. 겸손하네. 하지만 내공이 커. 인정받아 마땅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요. 환호했어요. 형제동맹 만세. 한국 만세. 이스라엘 만세. 소리쳤습니다. 태극기랑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흔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해요. 젊은이. 할머니 아들이 욤키푸르 전쟁 때 한국 의약품으로 살았대요. 당신 덕분에 손자를 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껴안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받았어요. 한국 시민 단체였습니다. 감사 전화래요. 이스라엘 고마워요. 형제 나라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고마워요. 우릴 도와줘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100명 넘게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자축했어요.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총리가 일어섰어요. 형제 동맹을 위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따라 들었어요. 건배. 소리쳤습니다. 잔이 부딪혔어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오늘 이 도시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형제 동맹이 체결됐습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반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준비됐어요. 버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르니까요. 예루살렘 선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국 반응이 터졌어요. 국무부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 결정에 실망한다. 동맹 이탈 행위로 간주한다.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강경했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어요. 미국, 이스라엘 군사 원조 재검토. 방위비 지원 삭감 가능성. 정보 공유 축소. 협박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수파가 소리쳤어요. 봤죠? 제가 뭘 했어요? 미국이 화났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취소해야 해요. 형제동맹 백지화하고 사과해야 한다고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미 서명했어요. 약속을 어길 순 없어요. 한국이 우릴 믿고 손잡았는데 배신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받았어요. 리나님, 미국 압박이 심해요. 걱정됩니다.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버틸 겁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린 약하지 않아요. 미국이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약속 지킬 거고요. 형제잖아요. 형제는 어려울 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심시켰습니다. 오후에 놀라운 뉴스가 터졌어요.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인텔. 거대 기업들이요. 한국과 이스라엘 공급망을 지지한다. 기술 협력을 환영한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압박에 우려한다. 명확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 반대편에 선 거예요. 왜죠?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자기들도 못 만들어요. 이스라엘 기술도 필요하고요. 실리를 따진 겁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였어요. 유럽도 가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대기업들이요. 지멘스, 에어버스, ASML. 모두 성명 냈어요. 한국, 이스라엘 협력 환영한다. 다자주의 외교를 존중한다. 일방주에 반대한다. 유럽이 편을 든 겁니다. 재무장관이 흥분했어요. 봤어요? 세계가 우리 편이에요. 미국만 고립되고 있어요. 우리가 옳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보수파도 말이 없었어요. 예상이 빗나갔거든요. 저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프로젝트요. 한국과 이스라엘 공동 연구 첫 성과물이었어요. 차세대 반도체 칩이요.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윗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시작했어요. 한국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 설계 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칩이에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전력 소비 10분의 1, 연산 속도 3배, 발열 절반. 혁신이에요. 언론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검증됐나요? 검증됐습니다. 대답했어요. 독립기관 테스트 받았어요. 결과 확인됐고요. 양산 준비 중이에요. 내년 상반기 시장 출시 목표예요. 시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작고 아름다웠어요. 왜 다윗이라는 이름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징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다윗은 작지만 강했어요. 거인 골리앗을 이겼죠. 한국과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요. 거대한 압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기자들이 말했어요. 의미 있어요. 작은 나라의 반격이네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작지만 포기 안 해요. 함께 하니까요. 기술로 증명할 거예요.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저녁에 특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이 참여한 거였어요. 욤키푸르 전쟁 참전 용사들이요. 10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70대 넘었어요. 한 명씩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1973년 10월 6일 전선에 있었어요. 탄약이 떨어졌어요. 죽는 줄 알았죠. 그때 한국 배가 왔어요. 탄약을 싣고요. 살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한국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요. 저는 의무병이었어요. 약이 없어서 부상자를 못 살렸어요. 절망했죠. 그때 한국 의약품이 왔어요. 친구들을 살렸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한국은 은인이에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모두 한국 덕분에 살았대요. 지금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대요. 한국이 없었으면 그 생명들도 없었을 거래요. 빚이 크다고 했습니다. 갚아야 한다고요. 마지막 할아버지가 힘주어 말했어요. 은혜는 기억될 때 날아가서요. 잊으면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기억하며 살았어요. 박해도, 학살도, 추방도 기억해요. 은혜도 기억해야 해요. 한국 은혜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영상이 끝났어요. 온라인에서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이게 진짜 외교예요. 미국은 배워야 해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었어요. 의회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대통령 정책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한국, 이스라엘은 우방인데 왜 압박하냐고요. 동맹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겼어요. 온건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너무 강경하다고요. 실리콘밸리 반발도 크고 유럽도 등 돌렸다고요. 고립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대통령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이스라엘과 대화를 지속하겠다. 동맹 관계를 존중한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겠다. 한 발 물러선 거였어요. 후퇴였습니다. 압박이 효과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재무장관이 환호했어요. 미국이 물러섰어요. 우리가 버텼어요. 형제동맹이 승리했어요. 회의실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기뻐했어요. 하지만 총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어요.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저는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이 후퇴했어요. 우리가 버텼어요. 형제동맹이 통했어요. 한국 담당자가 울먹였어요. 고마워요. 리나님. 이스라엘이 우릴 지켜줬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밤에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었어요. 형제동맹 만세를 외쳤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축제였어요.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리나님이죠? TV에서 봤어요. 고마워요. 우리 세대한테 자긍심을 줬어요.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배웠어요. 힘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법을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총리도 국민도 한국도요. 함께 이룬 승리예요. 젊은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영웅이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양심에 따른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빚을 갚고 싶었어요. 가족 빚을요. 그게 다예요.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영웅이에요. 양심에 따르는 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형제 동맹이 살아남았어요. 미국 압박을 이겨냈고요. 세계가 지지해줬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증거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외교가 뭘까요? 힘의 게임일까요? 아니에요. 가치의 선언이에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택했어요. 힘보다 의리를요. 계산보다 양심을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서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이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요. 감사해요,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 영원히 기억할게요. 플래카드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보람 있었어요. 모든 고생이요. 미국 압박도 불안한 밤들도요. 이 한 장 사진으로 다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릴 형제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형제 동맹이 안정됐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공동연구소가 개소했어요. 판교와 하이파예요. 기술자들이 오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됐고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윗 프로젝트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첫 제품이 출하됐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성능이 증명됐거든요. 전력 소비 낮고 속도 빠르고 발열 적었어요. 혁신이었습니다. 미국도 태도를 바꿨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누그러졌습니다. 대화 채널이 열렸어요. 무역 협상이 재개됐고요. 압박 대신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한국, 이스라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공동연구소 신입생 입교식이요. 첫 번째 세대였어요. 한국 학생 50명, 이스라엘 학생 50명. 100명이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연구소 강당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들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겠죠.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부모들도 와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저였어요. 연구소 이사로 임명됐거든요.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족 여러분을요.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학생이 아니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에요. 말했어요. 형제예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형제나라니까요. 여러분도 형제고 자매예요.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자부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역사,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 그게 우릴 연결해요. 이 연구소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계속 말했습니다. 가치의 실험실이에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달이다. 힘의 도구가 아니라 연대의 수단이다. 이 철학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예요. 힘이 아니라 의리로 사는 세대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욤키푸르 전쟁 때 한국 탄약으로 살아난 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한국 덕분이에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형제 동맹을 만들었죠. 여러분은 그 결실이에요. 은혜의 다음 세대예요.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한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어요. 허락했습니다. 말해보세요. 학생이 물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했어요. 은혜는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어주는 거예요. 한국이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이스라엘이 한국을 도왔고요. 이제 여러분이 세계를 도와야 해요. 작은 나라들을요. 어려운 나라들을요. 기술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거죠. 그게 은혜 갚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기술만인가요?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답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왜 기술을 쓰는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기술자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양심 있는 인간이 돼야 해요. 노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80대셨어요. 이스라엘 반도체 산업 창시자요. 전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존경의 표시였죠. 교수님이 손짓해 앉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50년간 이 일을 했어요. 반도체를 만들었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후회도 있어요. 너무 경쟁만 했거든요. 이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누구를 이기나 어느 나라를 앞서나. 그것만 봤죠. 틀렸어요. 계속하셨어요. 기술은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세대가 되세요.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세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고 함께 하듯이요. 우리에겐 빚 갚을 기회가 많아요. 세계에 대한 빚이요. 인류에 대한 빚이죠.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교수님 말씀에요.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50년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거든요. 경쟁 아닌 협력, 이기기 아닌 나누기.
새로운 세대가 배워야 할 가치였어요. 입교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실로 갔어요. 한국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짝을 이뤘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첫 과제는 간단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요. 문화, 역사, 가치관. 기술 전에 사람을 아는 겁니다. 저는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곳곳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3년 한국 배 사진, 욤키프루 전쟁 군인들, 2008년 특수강 컨테이너, 형제동맹 서명식, 다윈 프로젝트 시제품. 역사였어요. 우리가 만든 역사죠. 한 교실 앞에 섰습니다. 한국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배터리 설계였습니다. 열띤 논쟁이었어요.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력하는 거였어요. 서로 배우면서요. 아름다웠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였어요. 황금빛 도시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형제동맹이요. 작은 나라들의 연대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강대국의 그림자를 벗어났어요. 말했어요.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섰어요. 의리로 길을 냈죠. 약속을 지켰고요. 세계가 인정했어요. 이게 새로운 외교예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요. 좋은 소식이래요. 베트남이 형제동맹 가입을 신청했대요. 태국도 관심 보이고요. 필리핀도 검토 중이래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요. 의리의 네트워크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와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고모가 물었어요. 리나 행복해? 네.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빚을 갚았으니까요. 고모가 웃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손녀가 이렇게 컸다고요. 나라를 바꿨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시대가 저를 쓴 거예요. 필요했으니까요. 고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겸손하네. 하지만 내가 한 거야. 인정해. 밤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기록이요. 형제동맹 석 달, 공동연구소 개소, 신입생 100명,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리로, 기술로, 마음으로. 형제의 시대가 열렸다.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밤이 고요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저 별빛처럼 우리 이야기도 오래 빛나길 바랐습니다. 형제 동맹이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길요. 다음 세대가 이어가길요. 은혜를 기억하는 전통이 사라지지 않길요. 핸드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감사 인사였습니다. 리나님 덕분에 한국이 살았어요. 형제 동맹이 우릴 지켜줬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형제예요. 고마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도 고마워요.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줘서요. 은혜를 먼저 베풀어줘서요. 우리가 갚을 수 있게 해줘서요.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보냈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일을요. 나라가 자랑스러워할 일을요. 행복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우키프루 전쟁 때 모습이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 어린아. 빚을 갚아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사라지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형제 동맹의 하루요.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연구소에 갈 겁니다.
학생들을 볼 거고요. 프로젝트를 챙길 거예요. 형제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요. 지쳤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계속할 이유가 있었어요. 형제 동맹을 키우는 거요. 세계로 확산하는 거죠. 의리의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아침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니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은혜를 잇는 달이다. 그 세상 말이에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요. 답은 간단했어요. 힘보다 의리가 강하다는 것, 계산보다 양심이 옳다는 것,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아름답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가 좋았어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더해졌어요. 형제 동맹이요. 1000년 후에도 기억될 역사죠.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형제처럼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형제 동맹 서명식 사진이요. 총리와 한국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서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요. 형제동맹 가입 문의, 협력 제안, 연구 참여 신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응답했어요. 하나씩 정성껏요. 모두 소중했거든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형제동맹 확장 계획이요. 베트남 가입 심사였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조건을 확인했어요. 가치 공유, 기술 협력 의지, 상호 존중 약속. 모두 충족했어요. 승인했습니다. 베트남이 세 번째 형제가 되는 겁니다. 저녁에 한국 외교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베트남 가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확장되고 있어요. 형제 동맹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운동이 됐어요. 세계로 번지고 있어요.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리나님. 씨앗을 뿌려줘서요. 씨앗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뿌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973년에요. 우리는 물 준 것뿐이에요. 자라게 한 거죠.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먹을 열매요. 우리 임무는 키우는 거예요. 잘 자라게요. 회의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을 보려고요. 예루살렘 석양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났어요. 독백했습니다. 우린 강대국의 그림자를 벗어났어요. 다시 말했어요. 힘이 아니라 의리로 길을 냈어요. 계산이 아니라 양심으로 결정했고요. 세계가 봤어요.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요. 함께하면 강하다는 걸요. 의리가 힘보다 강하다는 걸요. 형제의 시대가 열렸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어요. 이제 세계로 퍼져요. 작은 나라들의 연대가요. 서로 돕는 세상이요. 은혜를 기억하는 문화죠. 이게 미래예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별이 떴습니다. 수없이 많았어요.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날 거예요. 형제 동맹이요. 오래오래요. 영원히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은혜를 잇는 달이다.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슬로건이요. 우리 철학이죠. 이걸 세계에 전파할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고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형제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보람 있었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산 증거가 남았거든요. 형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 거고요. 형제들과 함께요. 의리를 지키며요.